65세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시장 좌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개발 업체의 거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었던 손자가 할아버지 몰래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배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어요. 과연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5세 김철수는 새벽 5시부터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리에서 오늘도 싱싱한 배추와 물을 정성스럽게 진열했죠. 아저씨, 배추 한 포기 주세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주며 말했어요. 이거 오늘 새벽에 직접 따온 거예요. 속이 꽉 차서 김치 담그기 딱 좋을 거예요. 역시 아저씨 물건은 믿고 살 수 있어요. 박 여사가 돈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철수는 30년 넘게 이런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시장을 지켜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상인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재개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떡집 사장 이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소문일 뿐이에요. 우리 시장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데요. 그런데 과일 가게 주인 정 사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형마트 들어온다는 얘기가 확실해 보여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돈 받고 나간다고 하던데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제 인생 전부거든요. 상인들은 김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명이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김철수는 아들 민수와 손자 준호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시장 정리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팔팔한데. 김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대학생인 손자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시장 일을 배우고 싶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제일 착해. 나중에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을래? 네, 꼭 그럴게요. 준호의 대답에 김철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손자는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김철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분들 누구세요? 김철수가 옆 가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온 것 같던데요. 김철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김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개발 김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상금을 넉넉히 드릴 테니 계약하시죠. 얼마나 주시는데요? 김철수가 관심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3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김철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팔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싫다고 했어요. 돌아가세요. 김철수가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김 과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3억 원이나 준다고요? 아버지, 받으세요.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돈보다 시장이 더 소중해. 김철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저도 할아버지 편이에요.
김철수는 손자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준우는 몰래 김 과장의 명함을 받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김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채소 좌판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배추는 바닥에 뿌려져 있고 무는 발로 짓밟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화가 나서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옆 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형, 조심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뜻이에요? 재개발 안 하겠다는 사람들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김철수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난 안 나가요. 그는 새 채소를 가져와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가게를 망쳐놓았는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일 밤에 지켜보자. 김철수는 마음을 굳히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뒤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떡집 이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가게도 밤에 누가 와서 어지럽혀 놨어요. 과일 가게 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누군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철수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인 박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합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상인들이 서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밤에 지켜볼게요. 범인을 꼭 잡을 거예요. 그날 밤, 김철수는 시장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김철수의 채소 좌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김철수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어요. 잡아! 김철수가 손전등을 켜자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준우야?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손자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네가 내 가게를 망쳐놓았다는 거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손자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김철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재개발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요. 그래서 내 가게를 망쳐놓은 거야? 포기하시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준우의 말에 김철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네가 나를 걱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가자. 이 얘기는 내일 하자. 김철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집에 돌아온 김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가 아버지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준우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들이 내 가게를 망쳐놨어. 김철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준우가 왜 그런 짓을 했죠? 재개발 회사에서 시켰다는구나. 김철수의 말에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뭔 말이야? 김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재개발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김철수와 민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계속했어요. 할아버지 명의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요.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완고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3억 원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김철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현실을 보세요, 할아버지. 시장은 이미 끝났어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어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김철수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놈이 내 손자라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준우는 할아버지의 분노를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한 거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준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손자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며칠 뒤, 김철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준우의 배신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철수 형,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과일 가게 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준우가 맺은 계약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언제 재개발 회사에서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상인회 회장 박 사장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철수 형,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재개발 회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형님 가게도 계약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김철수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준우가 정말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였어요. 형님이 언제 계약하셨어요? 박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젓으며 답했어요. 저는 계약한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박 사장이 서류를 보여주자 김철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김철수는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상인의 모임을 소집해 주세요. 김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상인의 모임이 열렸어요.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박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 가게도 계약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형님은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떡집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가짜로 계약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과일 가게 정 사장이 말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한 건 아니에요? 김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요. 김철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인들은 그런 김철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철수는 준호를 불러냈어요. 준호야, 나와보자. 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나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가 정말로 내 이름으로 계약했냐? 김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언제까지 그 힘든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아버지는 현실을 몰라요. 이미 시장 절반이 계약했어요.
준우의 말에 김철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절반이나? 네, 할아버지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준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김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내 동의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야. 할아버지,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요. 준우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로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 돈 당장 돌려줘. 김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쓴 돈도 있어요. 뭐에 썼는데? 제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준우의 대답에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 사업을 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내 손자가 아니야. 김철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 순간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인회에 알리고 정의를 찾겠다고요. 내일 상인회 모임에서 이 얘기 다 할 거야.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준우가 무관심하게 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떨었어요.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배신과 시장을 잃을 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새벽이 되자 김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준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고요.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순 없어. 김철수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결판내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간 김철수는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긴급 상인회 모임을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상인들이 다 와야 해요. 김철수의 진지한 표정을 본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녁 7시에 모임하겠어요. 그날 저녁 상인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인들이 모두 김철수를 주목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그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 가게 계약서 위조 사건의 진범을 찾았어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범인은 제 손자 준우예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손자분이? 떡집 이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준우가 직접 인정했어요. 김철수가 통장 사본과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상인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웅성거렸어요. 정말 큰 금액이 들어왔네요. 과일가게 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분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박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쓰라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상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준우야? 김철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준우가 당당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나타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인회 여러분. 준우가 인사를 했지만 상인들은 차갑게 바라봤어요. 네가 여기 왜 왔어? 김철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요. 너는 나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잠깐만요,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우가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만 계약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박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게 다른 상인분들 계약서예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사장님, 정 사장님, 박 회장님 모두 계약하셨잖아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계약했어? 이 사장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이 다 있어요. 상인들이 서류를 보니 정말 자신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가짜야. 우리 서명을 누가 따라한 거야. 정 사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상인들이 일제히 화를 냈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깨달았어요. 준호야, 너 다른 사람들 서명도 위조한 거야? 할아버지, 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준호의 말에 상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우리 인생을 뭘로 보고. 상인들이 준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김철수가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박 회장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잠깐만요. 준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시장이 없어질 거라고요. 누가 네 도움을 달라고 했어? 김철수가 손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네가 해라. 김철수는 더 이상 손자를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거든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답했어요. 계약이 무효가 될 거예요. 위조된 거니까요. 그럼 시장은 안전한 건가요? 그렇죠. 재개발도 취소될 거예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철수 형, 괜찮으세요? 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시장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손자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이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시장은 안전해요. 박 회장이 선언하자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철수도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뒤 재개발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이 사과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속은 거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김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약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당연한 거죠. 김철수는 더 이상 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은 김철수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시장을 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수 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인들의 고마운 표현에 김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손자는 잃었지만 시장과 동료들은 지켰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 달 뒤, 김철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철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린 손님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어서 와라. 오늘 배추가 아주 싱싱해. 아저씨가 시장을 구해줬다면서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일한 것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덕분에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김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거든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김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박 여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데요. 시장을 지킨 할아버지라고요. 신문에요? 김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여기 봐요. 아저씨 사진도 나왔어요. 정말로 김철수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통시장을 지킨 65세 채소 장수였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김철수가 당황하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손자의 배신을 폭로하며 시장을 구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는 유명인이에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오후에 TV 기자들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기자인데요. 저는 인터뷰 같은 건 안 해요. 김철수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시장을 지킨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에요. 김철수는 계속 거절했지만 다른 상인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철수 형, 인터뷰하세요. 우리 시장 홍보에도 도움될 거예요. 그러게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상인들의 권유에 김철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짧게만 할게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자분이 배신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도 준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을 지키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가 제 인생이에요.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살았거든요. 김철수의 진솔한 답변에 기자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계속 여기서 채소 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김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돌아간 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철수 형,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도 형님 같이 당당해져요. 상인들의 칭찬에 김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가 생각났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김철수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뉴스 봤어요. 그랬구나. 김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이야기인데요.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얘기는 하지 마라. 아버지,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민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손자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김철수는 더 이상 준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철수를 위한 감사 행사였어요. 철수 형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철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형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철수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 잘 부탁해요. 김철수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철수는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시장. 그 글자를 보며 김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준호는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와 신념,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채소를 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에서 김철수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김철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손자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분노와 배신감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승화시킨 김철수 할아버지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족 간의 믿음이 깨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특히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단호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죠. 개인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킨 그의 선택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